기능이지만 또 침수평, 비침수평에 관련된 국내 기술 동향하고 사업화에 대한 전망하고 사회적 이슈하고 나아가서 산업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제언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서 발표 준비를 하셨고요. 우리 김성필 교수님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김성필입니다. 오늘은 그 뇌 중심 휴먼테크의 국내외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산업부에서 그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뇌 중심 휴먼테크라는 어떤 기술을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그 말 그대로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전자약 같은 경우는 이제 뇌를 조절해서 어떤 그 정신질환이나 뇌질환을 치료하는 기술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 그 고령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다양한 DTX 등의 그러한 기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아주 가장 각광받는 그냥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 중에서 하나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그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약자로는 BCI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주로 이제 제가 전공 분야인 이 BCI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CI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기술이고요. 말 그대로 브레인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컴퓨터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브레인 투 컴퓨터 위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뇌 신호를 받으면은 이것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가 있어야 돼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불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브레인 투 X 해서 브레인 투 애니띵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브레인과 AI를 직접 연결해 가지고 살아있는 뇌와 그다음에 인공뇌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까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나왔을 때는 주로 그 목적이 이렇게 그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뇌를 통해서 인체를 움직이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중간 다리가 끊겼을 때 뇌 기능은 멀쩡하지만 신호가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그러한 그 사지마비 환자를 타겟으로 해서 이 기술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I는 뇌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뇌 신호를 읽어서 그 뇌 기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 뇌 기능 정보에 의해서 사용자의 의도대로 팔을 직접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바이패스 기술로서 BCI 기술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에 그 책, 그도 영어로 나왔는데요. 이런 잠수성과 나비라는 그런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인 엘르라는 그런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바비라는 그 편집장의 자서전적인 그런 얘기고요. 이 편집장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는 오직 뇌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좌절을 견디고 나서 실제로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는데 그 집필에 걸리는 눈 깜빡임이 총 20만 번 왼쪽 눈 깜빡임을 통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영화로도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잠깐 한 장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편집장의 눈이고요. 이 의사가 그 보시면 어떤 그 레터 보드를 보여주면서 철자를 하나씩 읽으면서 이 환자가 원하는 철자가 나올 때 이 환자는 왼쪽 눈을 깜빡이면서 그렇게 레터를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만 번 정도의 이런 눈 깜빡임으로 이제 그 책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때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 노력은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졌겠죠. 그래서 이 책의 그 코트 중에 하나가 다음 같은 말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로 했다. 나의 왼쪽 눈 외에도 두 가지가 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나의 상상력과 나의 기억은 마비가 되지 않았다. 즉, 뇌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 기능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이러한 소통을 더욱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BC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BCI 기술은 예로 나왔다 하면 거의 네이처나 사이언스지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뇌 신호만으로 로우파를 조작하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기술로 출발했고, 그다음에 상지에서 하지, 그래서 보행을 복원하는 기술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어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생각만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 기반 소통도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증 환자가 거의 코마 상태, 그 의식 불명 상태 환자도 만약 그 의식 깨어 있는 상태라면은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결고리도 BCI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그 작지만은 향후에는 급속도로 발전할 거라고 늘 그 항상 그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작년에 그 네이처지에서 주목해야 될 7대 기술 중에 하나로 이 BCI 기술이 선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최근에 이렇게 뇌 안에 임플란트 형태로 집어넣어서 BCI를 구현하는 기업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급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선두주자는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사가 되지만 뉴럴링크사와 팔로우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투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뇌신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과 그다음에 이렇게 센싱된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디코딩, 즉 해독 기술이 알고리즘 형태로 구현되고요. 이렇게 해독돼서 나온 사용자 의도를 실제로 외부의 기기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즉 컨트롤 부가 이제 세 번째 기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된 신호는 바로 다시 그 사용자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사용자가 내 의도대로 제대로 컨트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자신의 뇌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학습 과정도 이 루프를 통해서 다 같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BCI 기술을 나눌 때 어떠한 센서를 사용하느냐를 통해서도 나눌 수도 있고, 동일한 센서지만 어떤 방식으로 디코드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해독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로우파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독하느냐, 아니면 보행을 돕기 위해서 해독하느냐 하는 그 디코딩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컨트롤되느냐, 그래서 모빌리티가 컨트롤되느냐, 아니면 AI가 컨트롤되느냐 하는 그런 그 목적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센싱 부에 따라서 범주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BCI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호를 다양한 물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기적인 방법으로 뇌 활동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또는 광학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정기적인 방법으로 뇌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그 이유는 뇌 안에서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뉴런들이 발생시키는 신호가 정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기 신호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BCI는 정기 신호를 바탕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발생시키는 그런 정기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그런 바늘 형태의 탐침을 만들어서 그 탐침을 뇌 안에 삽입한 다음에 탐침 끝이 신경세포 근처에 다가가가지고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그 정기 신호를 직접 읽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신호가 잡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이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이 신호가 각각 단일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생물 시간에 활동 전이를 배우신 게 기억나시면 그 활동 전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신호는 당연히 이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특히 조직 안에 그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적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주로 이제 간질 환자 수술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피질 표면 위에다가 전극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신호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 신호가 ECOG라고 불리는 결국 이제 같은 뉴런에서 나오는 신호지만은 이제 피질 표면에서 읽을 수 있는 신호고요. 이런 신호를 이용해서도 BC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저희가 정상인한테는 사용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두 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한테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필요 없이 수술 없이 정상인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피 바로 위에다가 주로 은이나 금으로 된 전극을 부착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읽는 저희가 보통 뇌파라고 부르는 이런 EEG 신호를 읽어서도 BCI가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신호, 서로 다른 유형의 신호를 이용한 BCI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식을 통해서 BCI를 구동하는, 즉 이식형 BCI 또는 저희가 친습형 BCI로 부르는데요. 이런 BCI 형태에 대해서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런 이식형 BCI에서 볼 수 있는 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세포에서 바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그런 스파이크 신호가 되겠고요. 활동 전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카툰 형태로 말씀드리면은 그 전극을, 여러 가지 전극을 하나의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뇌 안에다가 펀칭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저희가 펀치를 써가지고 신경외과 가보면은 탁 하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그럼 이게 펀치가 돼가지고 이 바늘 끝이 보면은 그 뇌 안에 한 레이어 5거든요. 레이어 5 정도에 닿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레이어 5에 가장 조밀하게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이렇게 펀칭을 한 다음에 이제 실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 캡, 그러니까 아티피셜 본으로 두개골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덮고 이것을 나사로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피부를 덮으면은 이 부분만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 안에 밖에 나오고, 이게 커넥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커넥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불안해 있을 때 첫 번째 환자였는데요. 첫 번째 환자의 머리 표면에 저렇게 그 커넥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MRI 찍으면은 요 안에 이렇게 지금 그 탐침 어레이가 삽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시킨 다음에 거의 훈련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환자가 이 BCI에 적응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바로 BCI를 구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한 달보다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환자는 제가 불안에 있을 때니까 2006년, 2004년 그때는데, 이제 이후로 10년 이후에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뉴럴링크라는 그런 벤처를 창업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휴먼 브레인과 AI를 접목시키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당히 거창한 목표였지만 그래서 벤처를 했죠. 그래서 뉴럴링크에서 이제 만든 그 실제 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품으로 출시된 건 몇 년 전이고요. 그래서 다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크기는 동전 크기만 하고, 이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두개골에 마치 그 낚시할 때 구멍 뚫는 것처럼 동그랗게 뚫은 다음에 이 부분을 딱 장착을 시킵니다. 딱 그 두개골에 고정시켜가지고 요 안에 그 시스템과 그다음에 전극으로 이 달려있는 이런 실 같은 부분들이 이제 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전극들이 쭉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그 실 하나하나마다. 그다음에 이 실은 실제로 보시면은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따뜻한 물체를 뇌 안에 집어넣으면은 뇌 조직 자체는 약간 두부처럼 부드럽고 계속 움직이는 조직인데, 그런 움직이는 조직에다가 딱딱한 바늘을 꽂으면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그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체, 그러니까 따뜻한 형태로 되어 있는 전극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유연한 나노 소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전극을 만들고 그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한 1000에서 2000 채널, 2000개의 전극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을 뚫고 집어넣게 되고, 한번 집어넣으면은 피부를 덮으면 밖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그 뉴럴링크 칩을 지금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밖에서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그렇게 되는 얘기는 모든 것은 다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이런 무선 데이터 전송 처리 기술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 라이프가 하루 종일이고요. 즉 아침에 충전하면은 밤까지 쓸 수 있고, 밤에 오버나잇으로 재충전하면 다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무선 거리는 5에서 10m이기 때문에 이 뉴럴링크 칩에서 한 5m 범위 내에서 그냥 무선은 수시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수술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심습니다. 그래서 수술용 로봇으로 전극을 하나하나 심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뉴럴링크에서 발표했던 목표 중에 하나는 오전에 수술하면은 오후에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술 기술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했고요. 그것은 마치 라식 수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멀지 않은 미래에 뉴럴링크 이 제품을 아침에 라식 수술처럼 받고 오후에 퇴원해가지고
그 평상시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뉴럴링크가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시작했죠.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두 번째 환자까지 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환자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동영상 준비 안 했지만은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럴링크 칩을 이식 받은 다음에 생각만으로 사지마비 환자인데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기도 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러한 일상 기능을 회복한 그러한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작년에 임상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다음 주인가 같은 주인가에 중국에서도 바로 임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중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작년에 시작했던 팀은 제가 잘 아는 칭화대에 있는 팀이고요. 칭화대 중심으로 한 그 컨소시엄인데 그 팀에서 발표한 게 이 그 영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탐침을 뇌 안에 이식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다가 그 전극을 까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은 중국의 또 다른 팀이 독립적으로 또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미 벌써 두 개의 서로 다른 팀이 지금 인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고요. 이렇게 빨리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좀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괜찮나 싶을 정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팀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뭐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중국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기로는 한 10명 정도 지금 환자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보다 더 빠르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임상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기술은 뇌 안에 집어넣는 기술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뉴럴링크 칩 이식과 유사한 기술이 이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2006년, 20년 전이죠 벌써 20년 전에 나왔고 그 중에 하나의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커넥터가 밖에 나오면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보트팔을 조정하는 그러한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미국 CBS에서 방영된 건데요. 네, 지금 리프트하고 악수도 하고요. 네, 이게 이 리포터는 처음 가서 이 현장에 갔는데요. 이 피츠버그 팀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이렇게 그 로봇 팔을 하고 직접 이렇게 인터랙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연구가 미국에서 물론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팀과 그다음에 그 의대 가톨릭 건너대 의대 손정 교수님 팀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로봇팔을 움직이는 이런 것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한 8년 전인데요. 원숭이 보시면 이 안에 지금 칩이 이식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눈앞에 보이는 로봇팔을 조정해서 타겟을 그래스핑하는 쥐는 그런 BCI 구현에 성공했고 저희 연구실의 역할은 이런 신경 스파이크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해독해가지고 로봇팔을 제어하는 신호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 연구팀이었던 서울대병원 정창희 교수님 연구팀에서도 이제 그 이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질 표면에 뇌 피질 표면에 까는 그 전극을 삽입한 뇌전증 환자, 간질 환자죠. 간질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이렇게 그 원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데모도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로봇팔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만으로 삽입 환자가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가지고 이런 그 보드에 있는 레터를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해서 이게 스탠포드 팀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환자가 커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손글씨를 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PAPER이라는 이런 손글씨를 쓰는 상상을 하면은 그 글씨를 쓰는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뇌신호를 읽어서 어떤 글자를 지금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해독해가지고 그것을 언어 모델과 합쳐서 그 문자 입력으로 만드는 그런 BCI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타이핑을 하죠.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레터 하나하나가 저희가 키보드를 치는 거에 준하는
그런 속도로 지금 생각만으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이 논문에서 나온 거는 1분에 한 80자, 90자 정도 칠 수 있다고 해서 인간이 보통 한 1분에 120자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그 키보드 치는 거하고 유사한 속도로까지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 입력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뇌신호에서 신호를 읽어가지고 로우 포탈을 움직인다거나 철자를 입력하는 그런 리딩, 그러니까 읽는 기능을 주로 했으면은 최근에는 뇌에다가 뭔가를 쓰는, 입력하는 그런 기능까지 합쳐가지고 양방향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쓰는 것은 실제로 감각을 느끼는 뇌 영역에다가 전극을 심은 다음에 그 전극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자극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코드를 입력하면 그 코드가 터치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가 들린다거나 그런 감각, 가상 감각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터치 기능을 유발시키는 그런 연구가 아까 보였던 피츠버그 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전극은 운동 그 정보를 읽는 용도로 사용되는 전극이고, 요 뒤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감각을 느끼는, 촉각을 느끼는 영역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전극은 자극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도 루게릭병 환자고요. 여기 지금 촉각 센서가 달려 있죠, 로봇 손에. 예, 그래서 보시면은 좀 눈을 감고 있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을 팔을 터치하는데 그 터치되는 팔 센서가 그 뇌 자극을 통해 가지고 뇌를 자극하게 되면 지금 내 이쪽 손가락이 터치됐구나, 이쪽 손가락이 터치됐구나를 자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에다가 뭔가 정보를 쓰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있는 거와 쓰는 걸 동시에 했을 때 로우파를 제어하면은 훨씬 더 잘하나를 같은 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자극이 있을 때, 감각 자극이 있을 때하고 이것은 그 감각 자극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인데 훨씬 더 느리죠. 그래서 인간도 저희도 보통 보면은 어떤 물체를 집을 때 감각이 없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 자극을 동시에 전달해 주면은 이 피드백을 이용해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로보트파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뇌 안에, 조직 안에 탐침을 이식해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한 BCI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피질 표면에 깔린 전극을 통해서 나오는 신호를 이용한 BC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신호 품질은 조금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하지만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뇌에서 넓은 영역에서 그 정보가 처리되는 그런 인지 기능을 해독해서 BCI를 구현하는 데 편리하고요. 예. 그래서 전극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그 최소 침습, 그러니까 두개골을 최대한 적게 뚫으면서도 이렇게 피질 표면에 깔 수 있는 전극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미국에 있는 프리시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전극을 피질 표면에 깔고 칩을 넣어가지고 뇌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그런 칩을 지금 개발해서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투자를 받는 그런 그 소식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보시면은 이렇게 그 피질 표면에 덮는 그런 전극을 개발한 다음에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얇은 두께의 그런 커넥터를 만들어 가지고 두개골을 아주 최소한으로 마치 그 저희 저금통에 동전 집어넣는 그런 크기로 뚫은 다음에 전극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건 다른 이제 팀이긴 하지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팀은 연구팀은 이걸 이용해서 넓은 영역이 필요한 그러한 정보 중에 하나로 언어 정보를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정보를 해독해가지고 지금 이 환자는 마비 환자인데 말을 못하는 그런 환자지만 남편과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 소통을 못하다가 이 BCI 기술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소통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읽어가지고 아바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요. 이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 본인의 목소리를 다시 재생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눈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남편의 얘기도 있고요.
여기까지 현재 가능해서 한 문장 정도를 해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산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음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이식형 BC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두피에다가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나오는 뇌파를 이용한 BCI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아무래도 정보량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러프한 정보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로 의사소통 관련된 그러한 BCI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철자 입력기인데요. 이건 이제 중국의 칭화대 팀에서 개발을 한 것인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 사용자가 원하는 철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깜빡일 때마다 그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철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사용자는 내가 만약 지금 D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D만 쳐다보고 그다음에 S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S를 쳐다보고 하면 그때 나오는 시각 반응을 가지고 BCI가 해독해가지고 이렇게 철자를 입력하는 걸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운동 상승을 할 때도 뇌파에서도 미약하나마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가는데 미약하나마 이렇게 운동 관련된 신호가 나와가지고 로우파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정확도는 아니지만 그 대략 그 동선 남북 정도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그 심리학 연구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가 사용자가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이런 식의 반응하는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대상이 나왔을 때 까만색은 대상이 안 나왔을 때인데 차이가 나는 뇌파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것을 BCI에서 활용해가지고 지금 그 사용자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그 BCI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집에서 에어컨을 그 AR을 통해 가지고 그 제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제어하겠다. 그거 생각하면 그거에서 이제 그 제어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이 중에 하나 에어컨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저 키는 메뉴가 깜빡일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그때 나오는 뇌 반응을 EEG로 읽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보내가지고 이 에어컨을 추적하는 그러한 그 가정용 BCI도 지금 개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AR을 이용하는 거는 그 공통된 그 범용 UI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뭐 전등 등 다양한 IoT에 연결되어 있는 가전 제품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연결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나가서 외부에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지 않지만 안전성 이유로 이제 모바일 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동일한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운전을 하면서 또는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뭐 음악을 틀고 싶다. 그러면 음악을 틀고자 하는 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그 플레이 아이콘에 의해서 이제 그 차량 내 음악이 재생되는 그러한 기능도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대전 KBS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리포터인데요. 이 리포터가 지금 보신 것처럼 뇌파 기기를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옆에는 저희 연구실 김종수 박사인데 뇌파 측정하고 그러면 그 특정된 데이터를 지금 컴퓨터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파 측정은 한 10분이면 끝나고요. 10분 이후에 네, 이제 리포터가 저희가 개발한 BCI를 통해 가지고 로봇을 조정하는 그런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봇을 조작하는 여러 가지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하고 있으면은 로봇이 이제 물을 짚는, 물병을 짚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또 다른 기능도 수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기했던 거는 이 리포트는 평생 처음으로 이 BCI를 썼는데 저희 학교 와가지고 근데 쓰자마자 바로 이렇게 거의 100%의 정확도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을 시연을 한 걸 봐서 상당히 뇌파가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이제 앞으로 BCI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텐트라고 저희가 혈관이 막혔을 때 그 뇌혈관을 뚫는 그런 기존의 외과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신경외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스텐트에다가 전극을 부착한 다음에 이 특정 그 혈관을 타가서 특정 지역에 위치를 시키면은 여기 이제 스텐트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 스텐트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가 다 전극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이 주변에 있는 그 뇌 신호들을 에서 나오는
읽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BCI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은 여기 그 혈관을 통해서 오르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 필요 없는 거죠. 즉 저희가 두개골을 열 필요 없이 그냥 스텐트만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뇌신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발한 팀이 호주의 멜버른 대학 팀인데 호주에서 싱크론이라는 그런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최근에 애플과 손잡고 그 뉴스 보셨겠지만 이제 애플에서 이 싱크론의 이 방금 보여드린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애플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BCI를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싱크론 회사는 임상 실험도 다 끝났고요. 그 시험도 거의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애플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럴링크하고 이런 차이점도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업들, 뭐 애플이나 그 다음에 또 대기업 잘 아시는 이전에 페이스북이었죠. 메타라는 그런 회사도 페이스북은 애초부터 그 BCI를 시작할 때 비이식형, 즉 비침습형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게 벌써 2017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에미지라는 그 뇌 자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고 있으면 그것을 뇌신호를 해독해 가지고 실제 타이핑한 글자하고 오타가 별로 없이 오류가 별로 없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그 타이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실시는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재구성한 거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메타에서도 지금 BCI를 개발하고 있고 메타는 원래부터 그 멘탈 타이프라이터, 즉 생각만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로 좀 이렇게 계속 그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두개골을 뚫어가지고 전극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전극을 심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나노 기술을 보시면은 전극을 처음에는 액체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 위를 보시면 이렇게 액체 형태를 만들어서 주사기로 안에 넣은 다음에 이 주사 바늘을 그 뇌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액체를 집어넣으면은 이 액체로 된 전극이 뇌 조직을 만나면은 뇌 조직 안에서 저절로 펴집니다. 펴지면서 여기에 각각 전극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전극을 통해서 뇌 신호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 복강계 수술을 할 때 그냥 주사만으로 하는 거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뇌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완전 이식형이 되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런 BCI 기술이 어떤 변형된 형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뇌 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데 이 칩의 역할은 고장난 이런 부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데 이 중에서 일부의 신경 회로가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바이패스해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인공신경 회로 칩을 만든 다음에 이 칩을 넣어가지고 이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를 해줌으로써 그 단절되었던 두 개의 신경 회로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뉴럴 서킷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칩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유효한 부분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사멸된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이런 인공신경 칩이 대체함으로써 다시 기억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 보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퇴행성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뇌에서 기계를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뇌에서 뇌로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텔레파시와 같은 것도 지금 사람들이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태동기지만은 이제 G 실험을 통해서 했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제 휴먼도 테스트 했는데 보시면은 이거 이제 그 워싱턴 대학 분들인데요. 이분이 지금 생각해가지고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만 합니다. 그럼 움직여야지 하는 거 생각이 이 또 다른 분한테 전달돼가지고 이분의 뇌를 자극합니다. 자극하면은 손이 움직이죠. 근데 자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뇌를 자극하면 저절로 움직이는데 그 자극 신호는 멀리 계신 아까 그 교수님이 움직여야지 하고 운동 의도를 생각만 하면은 그게 전달돼가지고 텔레파시로 전달돼가지고 이 사람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생각만으로 타인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데 아주 단순한 이런 움직임만 현재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인 투 AI 인터페이스도 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는 이제 MI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살아있는 신경
생물학적 뇌와 그다음에 AI 반도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AI가 담겨 있는 이런 AI 칩이 서로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이루어 가지고 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AI 기능을 뇌에다가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증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AI 칩 패치를 붙이는 것처럼 뇌에 패치가 붙어가지고 이제 저하거나 손상된 뇌 기능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실제 인지 기능을 증강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물리적으로 자연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을 접목시키는, 접붙임하는 그런 기술 연구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저희가 사회적인 고려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특히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딥 브레인 스티뮬러이션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뇌지능 치료를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기술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긴 탐침을 뇌 심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곳을 자극함으로써 파킨슨 병으로 인한 운동 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로는 아직까지 그 안정성이 완벽히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가. 근데 이런 위험보다 이익이 더 커가지고 사람들이 쓸만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또한 누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면은 결국에는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날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누가 어떤 환자가 받을지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는 이미 뇌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 목적 외에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쾌감을 증폭시킨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요용될 수가 있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BCI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철학이나 윤리, 공공복지, 그다음에 과학 커뮤니케이션 같은 사회적 합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 기술이 온전히 사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5분 동안은 제가 준비한 이제 이런 뇌 중심 휴먼테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R&D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런 BC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뇌 중심 휴먼테크 사업화를 위해서는 주요 촉진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타이팅하는 포퓰레이션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고령화 인구에 특화된 기술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BCI도 하나의 임플란트잖아요. 근데 이런 임플란트가 이미 이제 체내에 이식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것을 과연 뇌까지도 임플란트를 할 것인가? 뇌 임플란트에 대해서 사회적 수용도는 얼마나 될 거고 얼마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용도가 점점 높아지면 이런 기술이 사업화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저희끼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일단은 임상적 효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구매하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임상적 효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뉴럴링크나 중국 팀도 임상 연구부터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문제 당연히 나중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국내에서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의료기기 기술을 가지고 체내에 삽입해서 사용하려면은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상컨대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런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가지고 이미 또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허가 규제를 특히 이런 혁신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줄 수 있는 연구용 장비는 적어도 좀 빠르게 인허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R&D는 당연하게도 이런 BCI 기술이나 뇌 기술과 그 다음에 타 분야,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첨단 바이오와 같은 타 분야의 융합 R&D를 위주로 해서 지원해야지 사업화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로 테크놀로지하고 반도체를 융합하면은 뉴로모픽 칩에 필요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모델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운전자의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인간 행동을 모사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전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바이오 컴퓨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BCI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트렌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기능 복원 또는 음성 복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인지 기능 복원 쪽으로 발전할까라고 내다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억 기능이나 아니면 공간 지각 기능 같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저하되는 이런 인지 기능을 보존되는 쪽으로 BCI가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뭐 테마 같은 게 뉴로 엣지 컴퓨팅이나 말씀드렸던 초전력 디바이스, 그다음에 뭐 뉴런 마케팅 플랫폼도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상에서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게 아주 간단한 형태로 머리띠 형태로 웨어러블 정글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집에서 편하게 쓰면서 명상이나 아니면 다른 뉴로피드를 이용해 가지고 뇌 기능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매우 좋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BCI라는 기술은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들이 접목된 그런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BCI 기술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일단 전극을 구성하는 소재부터 첨단 신소재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신호를 뽑을 수 있는 전자회로 IC 칩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호를 읽을 수 있는 AI 기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했을 때 응용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로봇 공학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융복합 연구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상당히 그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도 뇌신경윤리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오용이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첨단 기술의 그 어떤 분배의 정의 그 부분도 문제 있지만은 또 하나의 큰 이슈는 해킹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무선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그걸 해킹해가지고 그 사람의 뇌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은 이때 문제가 아주 커지게 되죠. 해킹 부분은 근데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것은 이제 BCI 기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뇌과학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공학 그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려면은 저희가 아주 명확하고 그다음에 투명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BCI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하이프된 그런 약간 꿈 같은 얘기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뭐 꿈을 해독할 수 있다 등등 그래가지고 좀 오용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그 철저하게 관련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만 이 BCI 기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일 때 잠깐 얘기했던 게 어쨌든 과학기술은 푸시 더 바운더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과학기술은 일단은 노력을 하면서 그것에서 실제로 쓸지 않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회에서 좀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된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요. 하지만 과학기술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어디를 자극하면 어떤 뇌 기능이 조작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지를 아주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감각을 자극하는 부분은 거기에 아무리 자극해봤자 뭐 감정이나 그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괜찮을 텐데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감정이나 아니면 뭐 쾌감 그런 데까지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전달해 드리면은 그것은 이제 사회에서 통제가 되면서 그런 기술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역할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그 선진국,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이고요. 그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저희가 보통 얘기 나눌 때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저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 격차가 나는 건 임상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 임상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인간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본 적 없지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가장 격차가 크고요. 근데 격차가 안 나는 기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술 부분일 텐데 가장 격차가 안 나는 부분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소재 그리고 그것을 칩으로 만드는 부분은 국내 기술이 거의 세계적 수준이고 나오는 논문 같은 것도 그냥 세계적 수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물론 AI 자체의 기술은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BCI에 적용될 수 있는 AI는 우리나라도 같이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임상적인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잘 개발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 즉 집중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에서 안 하는 그런 타겟 기술을 우리가 잘 아는 뭐 반도체나 나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소재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시킨다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